디즈니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조금 안 나왔는데 장중 한때 5% 정도까지도 주가가 오르게 했으니까 디즈니 치고는 거의 뭐 상한가 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가 4%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디즈니 주가가 올랐던 원인에 대해서는 디즈니 플러스의 요금이 향후 인상될 것이다. 요걸 굉장히 큰 호재로 다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서 오늘은 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야겠는데 매출은 예상치보다 조금 못 나왔어요. 223억 달러 나왔고요. EPS는 1.03달러로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바바이거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마진의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순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마이너스 4.6억 달러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가 18.8억 달러였으니까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왜 적자 전환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OTT 기업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가입자가 얼마나 늘었느냐겠죠. 근데 요번에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는 1.46명 명인데 지난 분기가 1.51억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 대비 감소했어요. 이게 3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좀 악재라고 봐야겠죠. 사업 부문별로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파크 앤 익스피리언스 앤 프로덕트. 이게 이제 디즈니랜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디즈니랜드 부문의 매출은 8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어요. 사실 이거는 안정권에 좀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리오프닝을 한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가 폭증해서 갑자기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올 1분기부터 해서 중국도 오픈하고 글로벌리 다 오픈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의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그동안 좀 많이 방문을 했다 보니까 미국의 방문객이나 매출은 조금 줄어드는 반면에 글로벌 중국이겠죠, 대부분. 다른 국가들의 매출이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사실 이 디즈니랜드 부문의 사업은 거의 이제 안정권에 좀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이 부분이 이제 영화 제작하고 배급하는 요쪽이죠. 요쪽은 좀 불안정이 지속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바타 2랑 가오갤 3, 요 정도가 좀 큰 매출을 이뤘고, 그 엘레멘털 같은 경우에는 픽사 최초로 이제 첫 주의 개봉행이 굉장히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수익이 4.23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비용이 2억 달러거든요. 그럼 마진 많이 남겼네라고 볼 수 있지만 마케팅 비용은 제외해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은 정확히 얼마나 들었는지 추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는 거의 똔똔 정도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인디아나 존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3.69억 달러를 달성을 했는데 비용이 3억 달러였습니다. 이것도 마케팅 제외니까 역마진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바이거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봉 예정작을 좀 줄여서라도 작품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작가와 배우 연합 요 파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5월 2일 날 시작을 했고 제 기억에 7월 달인가 배우 연합까지도 이제 같이 합세를 했으니까 아직까지도 벌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협상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지 않나 싶고요. 5월 2일, 6월 1일, 10월 2일 6월, 7월, 8월 2일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07년이나 8년 대비해서도 상당 기간 길어지고 있다. 제가 이거는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조금 난항을 겪게 될 것 같아서 요거는 파업이 어떻게 진행되나에 따라서 이 스튜디오 부분의 매출은 향후에 좀 좌우될 것 같아서 불안정하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너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이제 케이블 TV 이쪽인데요. 제가 디즈니 얘기할 때 항상 이야기했던 게 이 라이너 비즈니스 이게 시너지 효과를 못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트리밍도 잘 되고 영화도 잘 되고 하면 디즈니랜드의 상품도 라이드도 생기고 해서 다 시너지 효과가 좋은데 케이블 TV만 좀 빠져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골칫덩어리로 좀 취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디즈니 플러스의 가격 인상보다 이 부분이 이번에 미쳤던 영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이너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거는 ESPN이에요. 근데 실적 발표하기 전날 ESPN이 팬 엔터테인먼트랑 같이 손잡고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ESPN Bet, BET, 베팅하다 할 때 bet인데요. 이 ESPN bet이라는 서비스를 앞으로 낼 거예요. 10년 계약을 했고요. 이 15억을 10년 동안 디즈니가 분할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워런트를 5억을 주식으로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총 3,180만 주 정도는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베팅 산업이 2025년도에 보면은 미국의 합법, 불법 빼고요. 합법 스포츠 베팅 사업 매출만 봐도 75억이래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증가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ESPN이 이쪽에 이제 진출을 한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바이거가 라이너 비즈니스 중에서 ESPN을 빼고는 핵심 사업이 아니다라고 이번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ABC라든지 다른 케이블은 처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토록 바랬던 라이너 비즈니스의 정리가 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향후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가장 고민했었던 거는 이 라이너 비즈니스, 이 케이블은 앞으로 어떻게 수익 낼 거냐, 이게 문제. 왜냐면 OTT는 코드 커팅 서비스잖아요. 근데 케이블은 완전히 상반되는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요거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냐, 저는 요게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요번에 ESPN이 이제 ESPN 벳으로 온라인 베팅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진출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향후에 황금알을 낳는 어떤 거위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굵직한 스트리밍이라는 비즈니스 하나랑 ESPN이라는 비즈니스 두 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정말 좋으면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노력하고 있는 스포츠 중계권, 요것도 ESPN은 당연히 갖고 있기 때문에 호환해서 효과를 좀 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실적 발표에서 이게 제일 중요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향후에 어찌 보면 굉장한 성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트리밍도 한번 봐야겠죠.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이제 최악의 구간을 좀 지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구독자 이탈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장 큰 구독자 이탈이 나왔던 곳은 인도예요.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가 인도거든요. 과거에 제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이야기하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떠오르는 시장으로 넷플릭스도 보고 지금 다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디즈니에서 인도의 이제 프리미어리그 크리켓 중계권을 상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단기간으로 유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제외하면 오히려 80만 명이 순증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인도에 단기적인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격 인상도 공지를 하고 비밀번호 공유도 이제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단기적으로 넷플릭스랑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구독자가 이탈을 하고 있었는데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싼 맛에 볼까라고 했었던 구독자는 단기적으로 이탈될 수가 있다. 하지만 남았던 구독자들은 어찌 보면 충성 고객, 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서 올해 3분기, 4분기 정도에 해가지고 스트리밍 쪽이 바닥을 뒤질 것 같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루가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이탈을 보면요,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순수하게 감소를 했고요. 이제 훌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루는 매출 비중은 적지만 충성 고객도 많고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훌루 지분을 거의 이제 3분의 2 정도만 디즈니가 갖고 있었는데 컴캐스트로부터 이거를 이제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협상 전에만 해도 지금 가격이 9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요거는 협상에 들어가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부담은 될 수 있지만요. 훌루 인수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 인상한 것들 좀 안정되고, 그리고 인도도 좀 안정된다고 하면 스트리밍 서비스는 최악의 구간은 올해 지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적자가 발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적자 발생의 원인은 일회성 비용 때문이에요. 이 일회성 비용이라는 게 또 뭐냐? 비용은 들었지만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기존에 스트리밍 계약을 많이 해놨잖아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조건 많이 내려고. 이제 양으로 승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별로 질이 별로인 것 같은 작품들도 많이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계약을 파기하고 이런 작품들을 다 취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수반돼서 들어가는 비용, 이게 무려 26.5억 달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밥 아이거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는 다 캔슬하고 새로 제작하겠다, 완전 판을 뒤집어 버린 거라고 볼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출혈이 심했지만 저는 요건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향후 일부 이제 추가 출혈이라든지 뭐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은 필요하지만 저는 디즈니가 최악의 순간은 좀 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스트리밍 서비스
굵직한 거 하나 가져가고 ESPN 벳 진출로 온라인 베팅 사업 진출로 굵직한 이 두 가지의 사업이 향후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업이 재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역성장했었던 케이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두 개 사업으로 재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바이거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스튜디오랑 그 디즈니랜드 그리고 스트리밍 이쪽은 시너지가 잘 나고 있다 이렇게 요번에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이제 ESPN을 제외한 케이블들을 점차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ESPN 벳이 자리를 잡으면 요 굵직한 두 개가 큰 수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디즈니의 실적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당장 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거나 이러기는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전체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바닥을 다지고 지나가고 있는 최악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은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이제 많이 안 좋아가지고 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